저희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이크 잡고 하는 모든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올라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어떤 정당이나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장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선관위 문제만 집중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갑자기 잡힌 일정이었지만 지금 이재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지금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켜. 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지용아, 저 김병준 교수님 저기 지금 양손이 비어 있잖아. 여기 빨리 가. 자, 자기도 그거 피켓 들고 서 있어. 자, 빨리 좀. 두 손, 한 손은 들고 있어. 한 손.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 나갑니다.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자,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저기 저 여자친구분한테 문자 그만 보내시고 피켓을 야, 피켓 여기 갖다 드려. 야, 우리 저 형님은 아직도 문자 보낼 여자친구가 계시네.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피켓 드세요, 피켓! 한 방에 합시다.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피켓 들었습니다. 자,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 투성이,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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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소용없다.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하라. 자,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안 돼.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겨 우리가. 자, 잘할 때까지 뒤에는 높이 드세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독재요. 독재. 자, 저 뒤에 그 앉아 계시면 뭐해? 자, 피켓. 그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보안책 마련 않고 기존 투개표 시스템 강행하는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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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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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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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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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그 현수막은 안 돼요. 그 잠깐만 문구를 봐야 돼요. 정말 잠깐만 형님, 그 문구를 봐야 돼. 현수막 잘못 들면 다 걸려. 문구를 봐야 돼요. 제가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저 형님, 정말 죄송해. 형님, 꽹가리는 폐잔병들이 쓰는 거예요. 다음에는 징으로 부탁드릴게요. 징으로. 징이나 북. 꽹가리는 우리 폐잔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기껏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이거 개인 도장 날인을 하는 게 뭐가 대수롭냐,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선거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 선거법대로 하자는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잠깐 저 죄송한데 잠깐 그러면은 옆에 먼저 현수막 달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가려집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래 다른 분들 또 걸어놓으신 거 가리면 예 그렇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자, 투개표는 대만처럼. 자, 다시 잘할 때까지.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는 대만처럼.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자, 공직선거법대로 개인 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자, 오늘 집회 사회를 맡아주실 오경영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우와, 우와, 우와. 요거 그냥 나갈게. 오경영. 법대로 하면 해쳐야 돼. 네, 안녕하세요. 네,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 규명에 얼마나 진심이시고 간절하신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 다들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여기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들이나 정보관님들, 뭐 국회의원, 의원님들, 네 그리고 당직자, 예 선관위 직원들까지도 저희들 집회를 예 기다린다는 그런 첩보를 들었는데 예, 그만큼 저희가 예 열심을 내서 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다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사전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하며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촉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례는 간단하게 국기에 대한 맹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는 저쪽 우리 국힘당 당사 앞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죠?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시 제자리로 몸 돌려주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애국가나 우리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는요 약간 양식을 좀 바꿔서 색다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과 짧은 인터뷰를 잠깐 할 거고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요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유우파 총연합 공동대표이신 조양건 대표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또 오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떤 대본이 주어져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유우파 총연합 공동대표 조양건 대표님, 예,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녀왔던 명단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을 쓰신 김영철 장군님, 기독교 장로협회의 오계환 장로님, ROTC 구국동지의 김병태 회장님, 컴퓨터공학 장영호 박사님, 부정선거 투쟁 대표 대표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님, 그리고 변호사계의 MZ세대 윤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다큐 영화 감독 깍볶아 박준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조양건 대표님과 저 이렇게 다녀왔고요. 실은 여기 한 분 더 계세요. 근데 그분은 비밀에 붙여진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두 10명이 다녀왔잖아요. 예, 요즘 그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선거관리관 날인 문제를 직접 꺼내 들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선관위를 향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거론을 했어요. 네. 저희가 네 하나 더 있을까요? 마이크가 혹시?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 가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일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성과라고 보시는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7일 관훈 토론과 어제 그 비대위에서 첫 모두 발언에서 한 것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인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국힘당 내에서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조용히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경영 단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1월 30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요청에 의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내용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황상무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 경청하는 태도와 메모하는 태도는 아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시민단체를 또 만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거를 만났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부분이고 분명히 부정선거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요청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기구를 구성해달라,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힘당, 시민단체, KBS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BS에서 먼저 번에 그 톱뉴스로 보도를 했지만 이것에 대한 심층 보도와 100분 토론 같은 그런 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석상이나 이런 자리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선거 문제라든지 여러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업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낸 내용과 답장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중하고 잘 검토하겠다, 이런 답장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가 12월 13일 날 삼각지역에서 700명이 집단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그 삭발 머리카락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렸고,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머리카락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는 소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풍천노숙하면서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부정선거 투쟁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신 그 동지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있고 뚝이 무너진 마당에서 이 한 가지 문제만 우리가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문제 이외에도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예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의 지역구가 4곳인데 4년 전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 들어간 분당 간만 빼고는 모조리 패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같이 붙어있는 도시인 용인과 광주도 있습니다. 거기도 4석 2석입니다. 거기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용인 한 군데만 당선되고 다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4곳 싹쓸이, 크게 보면 성남, 용인, 광주 10곳 싹쓸이를 하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200석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예, 발언을 직접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와, 화이팅!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승리인 것이고, 집권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급은 형식적으로는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풍천노숙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애국동지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거 정의를 위해서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투표관리관 사인 문제, 근본적으로는 사전선거 문제, 호송과 보관 문제, 관내 사전투표 문제, 선관위 해킹 문제, 이런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린 비로소 다 관철할 때 공명선거가 이루고 국힘당의 압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닥치고 총선 승리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되고 동성애도 방지해야 되고 5.18의 진실 규명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기류를 읽었습니다. 부정선거 투쟁과 5.18 투쟁에 앞장섰던 민경욱, 도태우, 최승재 의원 등에 대해서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대하는 면까지 있다는 것은 국힘당 내부에서 부정선거와 공명선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소한도 2월 말 3월 초까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금 이 투표관리관 사인 문제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는 100%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가 사전투표하지 않을 명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이상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용산 시민사회수석실에 들어갔을 때 제 느낌은 컴퓨터 부분,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국정원이 2번씩이나 보안점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그것의 뜻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윤 대통령.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가짜 대표 이준석과 김기현이 있을 때 이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옛날부터 당과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 선두주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이라고 봤는데 가짜 당대표들이 그걸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약간의 일말의 섭섭함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하지만 지금은 닥치고 총선 승리이고 닥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것은 저는 100% 1000% 달성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다 달성이 돼서 국힘당의 압승을 이끌고 그 압승으로 5.18과 4.3 사건과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조양건 대표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강력해서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이번에는 우리 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 모시고요. 발언도 듣고 성한문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님, 자 이쁜 누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밖에 서 있지 말고. 우리가 경찰 말 잘 들어야지. 우리가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들어오세요. 경찰의 통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예, 저기 박주현 변호사도 와 있네요. 네. 자, 박주현 변호사님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한번 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에 피켓.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는 대만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경복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그분이 너무나 글을 구구절절하게 잘 쓰셔가지고 거기와 살짝 제가 변형을 시켜서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에게 저희가 전달하는 서한문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 카르텔 이대로 두고 봐야 합니까? 수고하십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이 선출되고 그 대의기관이 행한 바를 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의 선거란 무엇보다 주권자의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선거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처럼 투개표 조작이 명확한데도 속수무책 아무 제지가 없다면 그런 선거는 오히려 민주주의 독이 되어 결국은 민주주의를 종식시켜야 말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주인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독자 기구가 아닙니다. 선거 조작, 특히 그 중에서도 투개표 조작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획
자행된 사실이라는 것을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너무도 뻔한,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물증이 절비합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이런 명백한 불법 조작이 무슨 마적대나 마피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 실무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거 실무는 굳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효율성이나 신속성 또는 편의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위 인쇄날인 투표지에 투표를 하게 하고 전자기기로 개표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신뢰를 담보할 무결성이며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를 안내하고 참관인이 보는 앞 현장에서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인 단순한 작업인 것입니다. 이런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장관급 대우를 하고 사법경찰권을 주고 심지어 감사 거분까지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선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특히 그 행위의 무식무도함에 대해서 부끄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하위 규칙으로 상위의 법을 무색화하려다가 소위 인쇄날인이라는 희대의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일이 한 예입니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한 것은 그 임무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를 마치 독자적으로 즉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이런 선관위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교도해야 할 대법원이 대래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위에 언급한 바 날인을 인쇄를 해도 된다든가 QR코드도 막대 모양의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희대의 판례를 만들어준 것이 그 예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판결문을 보면 더욱 기가 차는데 선거 부정을 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문제의 소지를 남겼겠냐며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요 범죄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건물이 커서 대를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상급 법원으로서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이는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요 이는 다시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설사 선관위가 투개표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종지부를 찍고자 해도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이를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부패하여 사법 부의를 일삼으면 민주주의는 물론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사이자 선관위 위원장이기도 한 노태혁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확정 편향 현상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그가 갖고 있는 의중의 일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단지 의혹일 뿐이며 따라서 이를 증거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치료가 필요한 확정 편향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범죄 카르텔로서 아직도 일말의 뉘우침이 없는 이런 자가 지휘하는 총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분이 경각에 달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발표처럼 전자선거 시스템에 객관적인 흠결의 문제가 발견되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 그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어떠한 이유인지 현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대기 시간 단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하위 규칙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하겠다는 선관위의 의도를 국민은 불순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이번 위원장님의 지적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상식적인 지적을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섬 없이 이번 총선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이경복 국제구국영대 대변인,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회 등 대한민국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쏘아 올린 이 선관위 문제를 저희들은 진심으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관위 문제가 매듭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은 거기가 그 국정원이 교통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참여하시겠다고 명단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가도록 하고, 이번 주 토요일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는 좀 우여곡절이 생겼지만 이번 주 토요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회를 하고 싶어도 철회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대못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고, 24일 다가오는 24일에도 그때까지 아마 이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중에 아마 수목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대검찰청뿐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경찰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경찰 본청에서 도대체 왜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빡빡한 일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이게 3월 중순이 들어서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서한문 이 전달식은요, 지금 안에서 당직자가 지금 현재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오상종 단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서 전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부정선거에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신 교수님이시죠. 맹주성 교수님,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맹주성 교수님을 뵐 때마다 네,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애달파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요즘 심경은 조금 어떠신가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 어저께도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 1시, 새벽 3시에 담배 피우러 나갔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요즘도 이렇게 잠 못 주무세요. 예, 너무 안타까운.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 자다가도 부정선거 하면 이제 번쩍 뛰어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맹주성 교수님의 발언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근 4년간 우리의 투쟁 시간들은 처절한 피눈물 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 우리의 피눈물 나는 역사 때문에 오늘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동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테 필요한 그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철 지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용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힘당의 정책이 뭐였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전까지는 부정선거 없다였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 용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선거 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중앙선관위하고 말싸움으로 끝날 것이다.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뭡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 목에다 힘주고 버텨온 사유가 있죠.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국회 같은 거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관리인 도장 이거 저 찍는 거 관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 중앙선관위에서 허락하는 경우에는 지난 4.15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법적인 처벌 받아야죠. 법적인 처벌 받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게 중앙선관위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단체는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은 이 성공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비급해요. 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선거 거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력이 없었어요. 모멘텀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그런 그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힘당 대표에 해당되는 그 비대위원장이 이걸 들고 나왔는데 말을 안 들었다, 선관위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동력을 얻었다. 야, 그러면은 좋아. 너희들 우리는 투표 거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갖다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뭡니까? 4.10 총선을 위해서 뭐 예비 후보들, 국회의원 되겠다는 예비 후보들 오늘 뭐 면담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예비 후보들 중에서 누가 부정선거를 외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입 다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왜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국힘당에 만일에 들어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충돌이 생길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수에 해당되는 이 사람하고 그 충돌을 한다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입니까? 국민당에서 동참을 해주고 우리 시민단체가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보고서 외쳐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주겠다. 이거 거꾸로 돼도 한참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외쳐달라고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거 거꾸로 된 겁니다. 국힘당에서 나오고 시민단체가 호응한 것이 순서이지 바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국힘당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의 이 투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구 미워서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재건해서 올바른 정상적인 국가로 가달라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안 하는 저 국힘당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참하라. 국힘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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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면접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공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예비 후보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공천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예비 후보들한테 한 표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예비 후보들 자진 사퇴하라. 자진 사퇴하라. 자진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주성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ROTC 17기 원종삼 동지님 모시고 예, 이야기 나누고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올라오세요. 네, 조심하시고요. 예. 아,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힘 자유우파 애국 동지분들께 원종삼 인사드립니다. 필승! 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에서 반드시 선거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피력했어요. 네, 아주 예, 우리가 바라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보충해서 개선할 것들을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정선거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거조작은 표조작과 전산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급된 사전투표관리관의 4인 직접 날인은 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조작은 표조작에서 시작해서 전산조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전산조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번에 표조작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산조작을 언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표조작은 전산조작을 위한 통갈이나 투표함 속에 유령표를 집어넣거나 투표지를 바꾸거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 날인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부탁합니다. 전산조작을 언급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ROTC 그 식사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항상 그 시작할 때 짧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모임을 가지시면 항상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시나 봐요. 예,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예, 그 이제 ROTC 애국동지의 이제 건배사가 우리
길거리 애국 동지들의 마음을 가장 대변해주는 가사가 애국가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애국가 9절 마지막을 부르고 위하여를 외치는 게 저희들의 건배사입니다. 여기서 불러보라니 할 수 없이 부르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ROTC 제17기 원종상 동지님의 발언을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대만의 투개표 절차를 부러워해야만 합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는 국민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정관이 그 원흉으로 첫째는 종북 친중 좌파들에 점령당하여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고, 둘째는 이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 다행인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관훈클럽 토론에서 위헌적 사전선거와 위법적 선거 관리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설 연휴 마지막 날 첫 출근인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더욱더 강경하고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거듭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정말 잘했습니다. 맞아요. 박수. 한동훈 위원장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포문은 중앙선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떼처럼 총공격하여 중앙위를 굴복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맞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실천하겠다는 그 흔한 대변인 논평이나 성명서 하나 없고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지 표명조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렇다면 침묵하고 방관하는 당신들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사법은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동료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4.10 총선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라 하며 단순히 당을 위해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닌 동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4.10 총선에서 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동훈 위원장은 동분서주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척결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훌륭한 공약이나 5.18 정신까지 말하면서까지 지지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그 노력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공약이나 선거유세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척결 없이 4.10 총선에서 필승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부정선거의 시작은 여론조작이며 결과는 선거조작으로 완성됩니다. 맞습니다. 선거에서 저들이 원하는 득표 비율대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환경을 조성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북 친중 좌파 조직이 민노총의 로봇이 되어버린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 투표지에 사용된 QR코드로부터 투표자의 개인정보와 투표 성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여심이에 주고, 여심이는 이를 이용해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대상 전화번호 자료를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 성향 비율로 변경하여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선거 조작이 가능한 위법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선거관리를 하여 온 것하고 자신들의 전산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그 누구라도 선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여 선거의 결과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적힌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직접 날인 대신에 선관위의 인쇄 날인을 목숨 걸고 일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투표함의 봉인지도 자신들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완전 수개표 대신에 죽어도 전자개표기를 무조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 하겠다는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목숨 걸고 부정선거 하겠다면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마무리 구호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인쇄 날인 턱도 없다.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예. 완전 수개표 실시하고 개표 현장에서 당선자 바로 발표하라. 발표하라. 예. 감사합니다. 필승. 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먼저 잘했다. 박수를 쳐주시기 때문에 따로 박수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금 집회에는요, 전국 50개 대학 교수 모임 전교모에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김병준 강남대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정선거는 그 우리 초등학생들도요, 그 증거를 보기만 하면 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성의 그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서서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용기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동료 교수님들,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나서주셨지만 다 나서주시지는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교수님들이 그 전과 요즘의 그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여론 조작, 선거 조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탈당하고 있는데요. 좌파가 과연 핵심 분자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1%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파의 입장이라고 보는 이런 교수들의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입장을 선뜻 표명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뭔가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자기의 그 목숨에 위태롭지 않을까, 뭐 이런 치졸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ROTC 동지 여러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하지만 각성할 자는 국민의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적을 창출해야 한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50여 개 대학 80여 명의 교수님들이 서명에 그쳤지만 훨씬 더 많은 500개 대학 5만여 명의 교수들이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준비하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선거 얘기는 앞서 맹주성 교수님과 ROTC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거기에 빗대어서 선거와 물론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성,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제가 뭐 여기서 강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국힘당의 본색은 무엇입니까? 보수에 있습니다. 보수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주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쉽게 말해서 혁신 없는 보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 동반된 보수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그나마 많이 개선된 과거의 대표들과는 사실 좀 많이 달랐죠. 비겁하게 옛날 대표들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진보, 조금 나은 혁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나마 사전투표는 위헌성이 있다.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당무회의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몇 가지만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듣고 계시니까. 한 위원장께서는 국힘당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다양성 있는 많은 분들이 포섭돼서 국힘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공천도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게 왜냐? 지금은 우리가 자유세계 미국이 아니에요. 분단된 자유대한민국 남한에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공이 호시탐탐 노래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내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다양성이고 빨갱이 갖다가 빨갱이로 막으라고요?
일제의 사상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어떻게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언합니까? 역사 인식이 없는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 당신은 말이야 삼성에 대해서 아직도 미래를 엿버리고 같지 않은 핑계거리로 주기를 해. 내가 참여연대 논거를 다 봤어. 허구 조장이야. 자, 조업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에서 다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검찰의 2심 상소 항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한 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법리에 따라서 중체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거의 답변이에요. 1심에서 함부로 졌으면 더 이상 포기한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보수 우파를 이끌 당직 대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분의 1이나마 지금 부정선거는 팩트 아니에요. 팩트. 지금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파될 자격이 없어요. 그 팩트를 인식한다면 그 말 대신에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년 대한민국 사람은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욕하고 침략을 능욕당하고 여러가지 해서 우리나라를 비하시키는, 우리나라 민족을 비하시키는 언질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꼿꼿하게 중국하고 맞서서 5천년 역사를 이룩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빨갱이 손에 이 나라가 노란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국힘당 공천이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정신을 차려 이 사람들아. 저는 마지막으로 기적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나의 씨앗이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60년 동안 억울하게 매장, 언론 이 사람들이 많이 죽였죠. 다시 살아나죠. 건국전쟁 4월 10일까지 1000만 돌파를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에 바뀝니다. 그 경우에 어떤 기적이냐? 현재 정교모가 제시한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왜? 민의를 반영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해주셔서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교연합 성동교 대표 오성린 대표님 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바로세우기 추진본부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성윤입니다. 사전선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조금 전에 오상정 대표하고 같이 선언문과 같이 국힘당에 전달이 됐고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정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관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어 어제 2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한 위원장이 지적한 견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현재의 국회 여건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부정은 사전투표 조작에 있고 이는 크게 두 분류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한 가지는 간단한 전산 조작으로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작한 투표율대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 보충하는 것이다. 즉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모르게 그의 도장이 날인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할 요령이 아닌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로 투표 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 100매 이내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투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지 신속성 또는 효율적 진행을 핑계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신신당부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이 제시된 만큼 부정선거의 의혹의 불신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폐기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기필코 관찰하라.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외에도 또 다른 함정이나 허점으로 선거 부정이 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첫째,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타인이 복사해 만들어 사용할 여지를 타산해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미리 신고한 개인도장 인용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만들어 사전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에 실제로 참여한 유권자의 숫자가 사실대로 조기 확정되어야 한다.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각 투표소는 사전투표일마다 투표 종료 즉시 사전투표 참여자 수를 확정 발표해야 하고 그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투표자들의 신분증명서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셋째, 사전 투표함의 봉인, 보관 및 이동에 부정에 이용할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넷째, 선거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할 경우 그 행위자와 일시가 명확히 남겨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한다. 이번에 제기한 사전투표 관련 도장의 인쇄날인 폐기 문제는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므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서로 확답을 받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의 공정선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 위원장 개인에만 맡기지 말고 고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라. 그것이 4월 총선 필승의 필수 불가결 조건을 명심하라. 우리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회원들은 이번 기회가 부정선거를 막아내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권 재민 정신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나라지킴이 고개연합 바로세우기 추진운동본부 이상입니다. 네,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성린 네, 성동고 대표님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우리 전국 50개 대학 교수 모임, 예, 같은 소속입니다. 네, 교수님 한 분 더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봉 울산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은 가까이서 이렇게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교수님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처음에 아셨을 때에 그때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 맞다 했던 그 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심경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정교모에 있었는데요. 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그쪽 분야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침투돼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전자개표기를 대는 나라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침투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총선 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씩 했었어요. 우리 6천여 명의 교수님들 계신 데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자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도권 이론의 63대 36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해서 정규 분포만 보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그냥 한 3초만 보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대부분 압니다. 연구 방법론을 통계 방법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는 거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학문에서 저스트 월드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에 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보면 이게 부정선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 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의 방식이 이제 이렇게 좀 톡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속해 있는 정교모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든 교수님들이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이재봉 교수님처럼
예, 용기 있게 나서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재봉 교수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정말 수많은 집회들과 거리,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성명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 침투에 대한 책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세뇌화 교육에 대한 그 싸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네,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왜 그런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고려 아주 힘찬 기상으로 중국을 막아내고, 그리고 당당히 중원에 진출하려고 그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이 그 중국에 상당히 속방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런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외침이 있었을 때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의병들이나 백성들이 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슬그머니 돌아와서요, 곡식이 없어졌다, 뭐가 어떻다 이러면서 다시 착취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지난 4, 5년 동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투표가 없어지고 선거 시스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이 막아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막아야 되죠. 그런데 수차례 그 개표장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참관을 하고 거리에 나가고 그랬는데, 저들은 그냥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오세훈 시장 밤새도록 집 근처에서 막아내면서, 제가 강남구에 삽니다. 밤새도록 막아내면서 밤을 새웠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부정선거 모른다. 돌아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는 말이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실린 말일까요? 영혼이 실린 말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대외관계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여의도 로턴도 홀에서 앉아서 미국의 흑인들 탄압하지 말라고 연자 시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BLM이라 안티파 밑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관계도 모르고, 대외관계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중국 공산당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5.18을 헌법 전문에 실켰다는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고 무식하게 살았는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책도 많고 벌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는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거죠. 이 땅에서 몇천 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되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누굽니까?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87년 이후에 그것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들이 싸워놓으면 또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다 공부시키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겁하게 투표관리관 이야기하지 말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산조작하지 말고 범죄수사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과실은 당신네들이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 내고 학생들 가르치고 피땀 흘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착취당해야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한심한 국회의원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당신네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어딨어, 국힘당 의원들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 한심한 국회의원들아,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아, 역시 교수님, 예, 너무 속 시원하게 아주 훌륭한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자유수호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이도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수호 운동본부,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예,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수호 국민운동은 2002년에 장경순 의장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6.15 공동선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들어갔죠. 이거 안 된다, 베트남의 운명이 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대용 장군과 함께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법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로서 법인으로서 출범한 것은 자유수호 국민운동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어서 우리 이도 이사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혹시 중간에 박수 치실 일이 예,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 국힘당 그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말씀 중에 제가 연설을 끊고 올라와서 예, 박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예, 인지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온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망들을 많이 하셨죠.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교연합을 비롯해가지고 ROTC 중심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제가 적극 참여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대느냐, 설마 우리가 어렵사리 윤 대통령을 지금 모셨는데,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분이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나섰는데 개혁을 하겠지.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김용빈 사무총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선거안의 역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했다고 그럽니다. 개혁의 임무를 띠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오히려 이 패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모든 것을 까발릴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걸 보고 제가 땅을 쳤습니다.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답증 때문에 제가 2월 7일 날 김용빈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당신이 국정원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고 어떤 조치도 안 내렸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대로 위법 부당한 선거가 자행되는 데에서 침묵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드려서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개혁해라. 아무래도 그 선관위의 기득권 세력 여기에 인의 장막에 막혀가지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라. 이런 면에서 오늘 진정서 그때 냈던 고발장을 첨부시켜가지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 중에서 핵심은 다 아시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개표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그게 어떤 데 쓰느냐? 사전 투표용지 발급할 때 발급기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용어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거기 있은 겁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할 때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보면 반도체 칩이 2개 있어요. 그 반도체 칩에다 명령어를 이렇게 분류해 라고 명령을 보내는 것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중요하다는 것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받았어요. 정보를 받았어. 이걸 가지고 캐물어라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안보의 주요한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떼입니까? 선거 관련한데 왜 국가 안보를 꺼내느냐 이 말. 그래서 그걸 정보공개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기 전에 공공기관은 규칙에 의해서 적어도 법규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거부할 것인지를 나열하도록 됐는데 선관위는 그런 규칙을 안 만들고 지 마음대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투표관리관보다 투표관리관 사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니까 그거를 우리 투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 우리말로 공개하라. 이걸 반드시 실현하도록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예, 여러분, 우리 기립할까요? 기립해서 아니요, 말씀 다 끝내셨네. 예, 지금 우리 국힘당 정문을 향해 서주시고요.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어디세요? 누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함성과 함께 박수. 예,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요. 네. 지지한다. 네, 응원합니다. 지지한다. 예,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네?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Thank you very much. 예. 면제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 사람 어딘데요? 아니. 누군가? 그냥 이름 부르시라.
네네.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책 잡히는 일들은 삼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네. 얼른 마치고 네. 예, 여러분. 예, 박수. 예. 예, 힘찬 박수. 네. 예,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네. 계속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예.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멈추지 말고 박수. 네. 예. 함성과 박수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예, 말씀 중간에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견을 외치는데 마지막에 3월 달에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뭡니까? 이 일간지에 깨알같이 나열을 해가지고 이걸 광고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내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호는 사전선거 폐지하고 투표지 현장에서 개표하라. 이것을 뭡니까? 선거 공약으로 국힘당은 내세워라. 이거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사전선거 폐지하고 투표 현장에서 개표하라. 이상을 선거 공약으로 세워라. 공약으로 세워라. 세워라. 감사합니다. 필승. 예, 중간에 끊겼는데도요,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ROTC 애국동지의 전 회장이십니다. 김재수 전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우리 ROTC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집회나 이런 곳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그런데 집회가 없을 때는 우리 ROTC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ROTC는 일단 공정한 선거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그 단일 주제로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집회가 없는 날은 각계각층에 뭐 진정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예,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신랑이 지하철 역사 앞에서 우리 ROTC 대원들께서 동지님께서 이렇게 푯말을 두르고 예,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도 하고 계시죠. 예, 개인별로 1인 시위를 각 지역에서 하고 있죠. 예.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ROTC뿐만 아니라 고교연합 그의 여러 단체들께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재수 회장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설이 감동을 주든지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지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제가 참 요새 답답한데 제가 사는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2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에서 뭐 하던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처럼 설설 기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되는 게 오늘 면접을 보고 둘 중에 하나가 공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맹주성 교수님 기권하자는데 기권하면 누구 좋은 일 하겠습니까?
안 되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새 참 그동안 고생했으면 좀 제대로 된 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 5년 동안 이제 투쟁을 했는데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심정은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일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만약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사람들 중에 국회에 들어가면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데 가서 사무총장 나와라 하고 불러서 이제 캘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되면 증거를 없앨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서 죽거나 이번에 한번 그냥 한 200석 그냥 민주당에 몰아줘서 깨끗이 잭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만들어 걸 시도하다가 덜켜서 죽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몇 분이 이제 맹주수동 교수님하고 몇 분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장을 찍으면 뭐하냐? 요새 도장 그냥 그대로 팔 수 있다. 253개 파면 된다. 그래가지고 인쇄해버리면 어떠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지 말고 대만처럼 인쇄를 한 건지 인주로 찍은 건지 좀 구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라도 되면 전산 시스템 자체는 국정원에서 뭐 2번씩 했다니까 믿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말 찍은 대로 개표해 달라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안다니까 정말 시행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 남겨두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하라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거관리관 관리 도장,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전 선거뿐만이 아니라 본투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투표에서는요, 직접 날인은 한다고는 하지만은 선관위에서 직접 인쇄했던 것을 가져다가 인쇄가 아니죠. 그 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관리관한테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찍고 다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인쇄 날인처럼 얼마든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투표에서도요, 자기 도장, 그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관위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관은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일장기 그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뭐 안 찍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물러난다던가 그런 그 투표지에 대한 그 어떤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다 유효표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뿐만 아니라 인쇄 날인을 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찍게도 해야 되는데 본투표에서도 그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찍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 올라오셔서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리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거의 2시간인데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 정쟁이 지금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또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정말 반성한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아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얼마 전 모 후보로부터 이제 지금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부터 이제 단체 관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5번째인데요. 선거농단 국민감시단이라고 그래서 저희 호국단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선거 문제와 관해서 제보를 받아서 공익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랑 같이 보고 어떤 친분 관계에 있다가 그의 상대방이 제가 공익 고발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고발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제가 그 단체 관람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예비 후보자를 제가 막 응원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저로 인해서 공천 면접을 보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시겠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의원들에 대해서 국익을 해치는 자들은 지금까지 다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다 얘기를 하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원래는 어제 이제 하고 싶었는데 현수막 업체가 어제부터 문을 열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 사전 투표하지 말고 과거처럼 부재자 투표로 돌아가자. 우리들 원하는 것 정말 많죠.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공직선거법대로 좀 하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계속 또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여러 조건들이 나와요. 그 한마디에 지금 우리들이 비겁하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배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관심만 가져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니까 야,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래서는 안 돼.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얘기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득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뱉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 더도가지 말고 중앙선관위 욕하면 안 되겠죠. 자, 중앙선관위 얘네들이 법대로 할 수 있는 이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관철시켜 줘라. 중간에 힘 빠져서 물러나지 말고 적어도 법대로만 해달라는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개인 도장, 야, 이거 투표하시는 분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안 돼,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자, 그거 하면서 우리는 밤새 기다릴 테니까 지네들이 연명부를 다 정보로 돌리지 못할 테니 개인으로 내가 여기서 선거했다는 개인 날인도 투표인이
여기 자기 서명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이거 자체가 전자 시스템입니다. 지금 법으로 이걸 어떻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더불어민주당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달픔 이해를 합니다. 원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리고 그의 발언을 지지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더 힘을 모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아까 했던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ROTC와 함께 소수정예로 국정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까 이 무대 세팅하는데 갑자기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 와서 1순위인 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집회 장소를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장소를 확정해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앞으로 하자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봐야 이달 말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될 텐데 그때는 경찰 본청에 가서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서초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혜주와 권순이를 고발한 지 만 2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각하 결정을 내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한편이거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 할 수 있는 최선.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뀔 거냐, 그런 말 같지 않은 새끼들 얘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혹은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입 빨린 소리 하는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있는 단톡방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애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전 엊그제 깜짝 놀라서 그 방을 나온 게 있는데 약 270명이 있는 단톡방이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모 정당의 당협위원장이 건국전쟁과 관련돼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달는 마음에 단톡방에 검증되지 않는 글들을 올려가지고 단체 고발당하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는 후보자들, 특정 정당들 거기에서는 글을 함부로 올리지도 마시고 그게 체크를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발당해서 경찰서나 법원에 들락거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이 봐서 내가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하라.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걸로. 예. 이걸로. 자, 피켓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하라.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하라.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는 대만처럼. 투개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완전히 봄날씨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마 최대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날씨가 아무리 포근해졌다고 해도 네, 일어나시고 계신데 빌딩들 사이에 그늘도 없어서 그래도 추우셨을 거예요. 예, 흥을 돋궈주는 그런 순서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관님 그리고 정보관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 투표 관련 개인 도장 직전 날이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예. 시청해주신 아르치 씨는 잠깐 남아 계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모두 다 여기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국민의힘 당사 앞 감사합니다. 현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사랑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